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기지구, 또 오래간만에 보네요. 기지구. 3개는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기반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제한해요. 이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지구 단위 계획하고 용도지구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죠. 그래서 동의 요건 5, 4, 3이 그러면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인데 기반설만 얼마?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 용도지구를 제한한대요. 근데 용도지구 이거는 다 제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용도지구는 딱 2개만 제한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제한할 수 있죠. 저 면적은 10,000 이상 30,000 미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으니까 자 20페이지 볼까요? 요약집 20페이지 딱 중간에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지구, 그 중에서 용도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작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 요건 이제 물어볼 차례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용도지역은 3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죠. 50% 이상.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그 용도지구도 건축 제한, 지구 단위 계획도 건축 제한. 그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뭘로 대신할 수 있는 거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용도지구 대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한하는 거니까 그 용도지구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지구 딱 3개만 제한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맨날 이따구로 물어보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행위 제한. 이제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 그래서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 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죠. 기득권은 보호해줘요.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해주면 돼요. 다 필요가 없다. 또 신고라 그러죠. 그래서 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게 원칙. 착수만 하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2개만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해라. 이런 기득권 보호의 특징이 되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오른 것은 그 용도 지역은 전 국토에 빠짐없이 용도의 생활권을 지정해놓고 근데 생활권은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중복되지 않게 생활권을 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가장 기본적인 행위 제한하는 것이 용도 지역. 그래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목적으로 전국토에 빠짐없이 지정하고요. 지정 목적. 자, 1번에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 조성이다. 자,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아클 졌다 갖고 전양.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 1종하고 2종 2개가 있네요.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그럼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이거는 뭐예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거니까 1, 2, 3종 3개가 있네요. 1종은 저층주택,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입니다. 그럼 중층주택 중심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근린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상업지역은 이름하고 목적어 똑같다 그랬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이니까 일반상업지역이죠. 일반상업. 그래서 우리 상업지역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순서만 딱 정리하면 되죠.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다. 그래서 상업지역 물어보는데 틀리고 그러면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3번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자,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더라.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반 공업지역이 되죠. 일반 공업지역. 그럼 우리 준공업지역은 준자 붙었으니까 다른 기능 있죠.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경공업을 위주로 하되 주상 업무 기능까지 있으면 준공업적. 그래서 공업적, 전용, 일반, 준공업적. 전용 공업적은 중화학 공해성 공업, 일반 공업적이 환경을 저해치 않는 것, 준공업적은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녹지지역이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녹지 공간을 보존하자. 자, 4번에 자연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얘는 그냥 보존한다 그랬으니까 뭐야? 보존 녹지. 자연 녹지가 아니고 보존 녹지적. 그래서 자연 녹지적은 녹지를 보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제한적 개발이 허용. 그게 자연 녹지적의 키워드. 그냥 녹지를 보존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존 녹지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농사짓기 위해서 개발을 뭐했다? 유보, 생류. 그래서 농사짓기 위해서 개발을 유보, 미뤄둔 게 생산 녹지, 생류. 그 다음 5번. 자,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할 때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그 공법은 분량이 많아갖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무조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갖고 맞춰야죠. 그러니 건폐율은 공식이 건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럼 건폐율 최대한도 정해놓고 건폐율 줄이는 거죠.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건폐율을 줄이면 뭐가 줄어들어요?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면적, 이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건폐율이다라고 하고요. 자, 용도지역별 건폐율. 오늘은 건폐율, 다음 주에는 용적률. 아주 순서대로 물어볼 거예요. 계속 4주 동안 계속. 너는 계속 물어봐라. 나는 계속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꼭 이제 외워갖고 맞춰야 돼요. 그럼 용도지역의 건폐율, 우리 주거지역 한번 볼까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1종하고 2종,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1종하고 2종 다 건폐율 50. 일반주거지역은 60. 근데 3종 일반주거만 50. 다시 빠꾸해갖고 3종은 중고층 높게 짓는 대신 건폐율은 50%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은 저온일준, 아까 졌다고 5, 6, 7, 5, 6, 7. 3종 얘는 50 따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군유, 일종. 그럼 근린 상업지역은 70, 유통 80, 일반 80, 중심 90. 그래서 군유, 일종. 아까 졌다고 7, 8, 8, 9. 그래서 5, 6, 7에 7, 8, 8, 9. 뭐 전화번호 외우듯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딱 요것만 외우면 끝난다 그랬죠. 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 다 얼마예요? 70.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다 얼마예요? 20. 비도시지역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다 20. 그래서 이 세분되는 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종이니까 60이죠.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가 건폐율은 더 낮아요. 50.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래서 높은 것부터 낮은 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당연히 3번이 정답. 자, 요거는 그나마 좀 쉬운 거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제일 높은 데는 항상 어디요? 상업적. 상업적이 제일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나오면은 그게 맨 앞대가리에 간다. 딱 개념 잡으면 되죠.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제한 특례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 용도 지역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하고요. 이런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용도 지구. 자, 용도 지구는 주로 건축 규제한다고 그랬죠.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개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해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정하죠.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뭘로 정한다?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하는 거죠. 조례.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름을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다 용도 지역, 용도